자, 이제 아침에 이어서 계속 달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6번. 자, 6번 VT 그래프입니다. 아래 그림은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 일단 뭐 직선 속도 시간 그래프고 0초부터 시간 t까지 진행되었으며, 네, 물체는 정지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 그래프를 해석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VT 그래프니까요.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가 가속도, 그 다음에 면적은 거리 S. 자, 틀린 내용을 구하시오. T에서, 여기 끝이네요. 위치는 처음 위치에 반대다. 자, 위치는 결국은 이제 면적인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이제 요 양의 속도일 때는 계속 앞으로 전진했었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구간에서 뒤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해봐야 어차피 이제 S는 이제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 위치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요. 2번 T0일 때 직전 직후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네, 이 진행 방향은 속도 벡터의 부호니까요. 그래서 직전과 직후의 부호가 바뀌었느냐라는 그런 얘기. 바뀌었죠,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구간 A 동안에 받은 총 힘은 얼마냐. 자, 여기서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출제자가 의도는 MA, 즉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 A를 보시면은 기울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힘은 거의 제로다,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4번 A 이후에 물체가 받은 총 힘은 왼쪽으로 작용하느냐. 즉 이번에도 역시나 기울기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기울기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맞죠. 그래서 4번도 맞고. 그 다음에 5번 구간 A 동안에 순간 속도랑 평균 속도는 같으냐. A 동안에. 자, A 동안에는 등 속도로 계속하죠. 그래서 매 순간 속도는 계속 일정하고, 그 다음에 평균도 당연히 일정하다고 보면 되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7번도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제 VT 그래프고요. 그림가는 북쪽으로 진행하던 버스가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순간부터 버스의 속력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때 버스에 고정되어 있는 나침판을 표현한 거다. 나침판은 항상 이제 북쪽을 가리키죠, 북쪽. 근데 이제 2초가 되니까 이 북쪽 방향이 버스 운전사가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어요. 그 다음에 이 북쪽 방향이 다시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이렇게 치우쳐지고. 그럼 도대체 버스가 좌회전 했느냐 우회전 했느냐,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길래 이게 나침판이 오른쪽으로 훅 꺾이는 걸로 보이냐. 당연히 이제 반대겠죠. 이건 어차피 상대 속도라는 거니까. 뭐 풀이 하는 거냐고요? 1200제요. 1200제 226페이지요. 자, 이 방송은 그 피트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리고 강의 때 우리가 부교재로 사용하는 이제 문제, 그 숙제로 나가는 1200제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226페이지 챕터는 1입니다. 1.
임용준비생이라고요? 네, 임용준비생들은 네,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그 나침반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틀어지는 걸로 봐서는 버스가 오히려 반대로 좌회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좌회전하면서 보면 오히려 이제 나침반이 오른쪽으로 휘는 걸로 보이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회전을 하면서 이제 나침반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속력 자체는 그래프에서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이제 등 속력으로 이제 원운동을 이제 한 건 거죠. 자,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좌회전을 하고 있냐?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0초부터 6초까지는 속도가 일정하냐? 속도는 당연히 네,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하고 방향하고 둘 다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지금 크기는 이제 일정한데요. 방향이 자꾸 이제 변하고 있으니까 네, 니은 아닌 거고. 디귿 0초부터 6초까지 이동 거리는 24m냐? 이건 이제 면적이죠. 면적은 전체 24m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다. 그 다음에 네, 8번.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죠. 그림은 XY 평면의 정지. 자, 형광펜으로 정지. 그래서 초속도가 없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가속도를 나타낸 거예요. 가속도.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나밖에 해석이 안 되죠. 면적이 네, 속도의 변화다. 이제 물론 이제 또 이런 경우는 물어볼 수 있는 게 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면은 힘도 일정한 거고 뭐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낸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1차원 문제인데요. 여기서는 2차원 XY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풀기에는 좀 많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푸냐면은 이 첫 번째 그래프도 그렇고 두 번째 그래프도 그렇고 VT 그래프를 각자 그려주는 게 훨씬 좀 유리하죠. 그래서 잠깐 한번 그려보면은 네, 우선 이제 X 성분부터 보면은 이제 2초 동안에 2m를 간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Vx는 나중에 4가 되는 거죠. 4. 4. 그래서 이제 등가 속도니까 직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렇게 가게 되겠죠. 3. 그 다음에 이제 Y를 보면 이제 VY는 처음에는 없었네요. 그죠? 그러면 2초 동안에 계속 가만히 그냥 쭉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간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초가 되고 나면은 이제 요 면적이 이제 1이니까 아니 2니까 그러면은 3초가 되면은 이제 등가 속도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해석을 하고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억 3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냐? 3초일 때의 속력은 X성분, Y성분 다 따져야겠죠. 그럼 얘가 4고 얘가 2니까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4, 4, 16 더하기 2, 2, 4 해서 뭐 얼마야? 루트 20 또는 2 루트 5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니은 1초와 2초일 때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냐? 서로 수직이냐? 라고 되어 있네. 자,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쉽진 않은 좀 애매한 그런 질문입니다. 1초를 보시면은 X축은 속도가 2예요. 2. X축은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Y축은 없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XY 공간으로 따져보면요. XY 공간으로 따져보면 처음에는 X축으로만 이제 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초가 됐을 때는 X축으로만 2m/s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지금 X는 속도가 4, X축으로는 속도가 4,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꼴랑 2, 이만큼.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이제 평행 사변형법에 의해서 합치면은
네, 요게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는 절대 이 두 개는 90도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니은 네, 틀린 거다. 그다음에 디귿 물체에 작용한 합력. 네, 합력 형광펜. 합력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네, 가속도죠,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를 이제 보면 1초일 때 1초일 때는 가속도가 x밖에 없죠. 2. 그죠? 2. 그다음에 3초일 때는 2. y가 2. 그죠? 똑같네 이렇게 따지면. 그죠? 그래서 가속도가 네, 1초일 때는 x 방향으로 2. y 방향으로 3초일 때는 y 방향으로 2.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가 같으니까 합력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디귿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코감기가 걸려가지고 약간 좀 훌쩍훌쩍하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 가하나는 네, 자동차 경주 대회에서 두 자동차의 B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짧은 시간 동안에 나타낸 것이다. 이걸 T 간격으로 이제 촬영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T 간격이다. 뭐 옳은 것을 골라봐라. 등속 직선 운동 했어요. 그죠? 아하, 등속 직선 운동. 영어펜.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 하니까 당연히 무슨 공식으로 풀어야겠어요? 속시 공식으로 풀어야겠죠.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기억. 결승선을 통과할 때의 속력은 누가 더 크냐? 그럼 일단은 이제 속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찌됐든 속력 계산을 해야겠네요. 근데 지금 그럼 속력을 뭘로 찾을 거냐? 이게 사실 되게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별표 좀 쳐놓으시고 되게 막막하죠. 이게 주어진 거 가지고 도대체 뭐가 속력인 거지? 자, 이럴 때 원칙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고 풀 수 있어요. 일단은 뭐 눈을 얘기하는 건데 물리 문제 푸는 방법은 스텝 1 뭘 파악하시오? 질문을 파악하시오. 그 다음에 스텝 2 뭘 연상하시오? 권량 공식을 연상하시오. 생각 안 나면은 이렇게 적어보세요. 시험장 가서. 자, 근데 이 관련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정의와 법칙. 정의와 법칙. 근데 사실 이제 정의는 하나겠지만은 법칙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도 무슨 법칙을 써야 되나 또 셀렉션 하는 데가 되게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제 셀렉션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뭘로 셀렉션 하냐? 제시된 정보나 또는 제시된 상황에서 네, 셀렉션을 하시면 돼요. 뭐 제시된 정보라고 해봐야 뭐 T0 그 다음 몇 미터 뭐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은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네, 아까도 형광펜 쳤던 등속이다. 그래서 뭘 쓸 수 있냐면은 거속시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거속시 공식으로 이 녀석의 속력을 비교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속시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T0잖아요. 똑같은 T0인데 지금 A 같은 경우는 1.8m에서 1.2m를 간 거니까 어쨌든 이제 3초 아니 3m를 간 거죠. T0 동안에.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1m 1m니까 T0 동안에 2m를 간 거네. 그럼 A가 더 빠르다. 네, 그래서 뭐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니은 A가 B보다 결승에 먼저 도착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먼저라는 거는 결국 이제 시간이잖아요. 일단 먼저에다가 형광펜 줄쳐 보시고. 먼저. 이거 너무 많이 했네. T0에 2. 먼저에다가 형광펜. 이건 시간이다. 시간. 근데 얘가 무슨 운동 중이냐? 등속도 운동이니까 무조건 거속시로 가야 되죠. 그래서 시간을 한번 찾아보자. 일단 A는 네, 결승선까지 이제 얼마로 도착을 하느냐? 이제 거리를 봐야겠죠. A의 남은 거리는 1.8이에요. 그 다음에 속력은 3, 그 다음에 T0. 그러면 이제 나누면은 0.6인 거고. 그 다음에 TB. 색깔을 바꾸죠. 자, TB. 결승선까지.
자, 남은 거리는 1m. 그 다음에 속력은 t0분의 2. 그래서 0.5 나오네요. 0.5. 0.5 t0. 그래서 시간이 짧은 B가 먼저 도착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A가 먼저 도착을 한다는 거는 이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 A가 결승선에 도달한 시각은 가를 촬영한 순간부터 0.6t가 지났을 때다. 네, 아까 계산했던 거죠? 네. 그래서 0.6t가 지나갔을 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 디귿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별표도 있죠? 그림은 자동차가 북쪽으로 10m/s의 속력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을 해서 서쪽으로 10m/s의 속력으로 달리는 모습이다. 이 자동차의 속도 변화량은, 그러면은 질문이 속도 변화량이네. 그죠? 형광펜. 아하, 속도 변화량 공식이 뭐냐?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나중 빼기 처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단순히 대수적인 연산은 아니에요. 이거는 대수적인 연산은 아니에요. 뭐죠? 벡터 차죠. 벡터 차. 네, 벡터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나중 속도는 이제 왼쪽으로 10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위로 10이에요. 그 밑에 이제 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두 벡터, 이 보라색으로 그린 두 벡터를 화살표를 이렇게 맞춰, 엉덩이를 맞춰야 돼요. 엉덩이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은 10, 그 다음에 처음은 10. 그런 다음에 빼는데, 뺄 때는 무조건 어떻게 빼냐면은 이게 원칙이 있죠. 어디서 빼냐면은 뒷 벡터의 대가리에서 앞 벡터의 머리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본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속도의 변화가 된다. 그래서 그 값은 10N이다. 그래서 방향 자체는 이제 이쪽이니까요. 아래쪽이니까 남서가 되겠죠. 남서.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네. 그래서 이거 별표 쳐놓으시고 꼭 자기 손으로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원칙은 벡터를 먼저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벡터의 꼬리를 반드시 지금처럼 이 꼬리를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뒷벡터에서 앞벡터 쪽으로 기억하시고, 꼬리를 맞춘 다음에 뒷벡터에서 앞벡터 쪽으로. 자, 그 다음에 11번 등산하는 거네요. 산에도 한번 하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워낙 바빠서. 그죠? 저도 못 가고 여러분도 잘 못 가고. 자, 그림은 휴게소에서 정상까지 길이가 1km인 등산로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2km인 이제 또 B가 이렇게 있네요. 초수는 A로 올라가는데 30분 걸렸고요. 그 다음에 B로 올라가는 데는 40분이 걸렸네요. 그래서 시간은 어쨌든 A가 짧고, 그 다음에 거리는 또 그냥 직선경으로 가네. 그러니까 A가 되게 빡세게 갔네요. 그죠? 거의 뭐 재단지 얼마 안 된 복학생들 그런 마인드네요. 자, 휴게소에서 정상까지 갈 때 철수와 영희의 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기억. 변이는 누가 더 크냐? 다 아는 얘기죠. 변이는 시점에서 종점까지 직선거리다. 따라해보세요. 시점에서 종점까지 직선거리. 시작. 다시요. 따라해보세요. 시점에서 종점까지 직선거리. 네, 시점에서 종점까지 직선거리. 그 직선거리는 뭐 둘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동일하다. 그 다음에 니은 평균 속력은 철수가 더 작으냐? 네, 이거 이제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평균 속력이다 라고 하면 어쨌든 이거 벡터 표시 빼야겠죠? 네, 평균 속력이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씁니다. 델타 t분의 델타 s예요. 그래서 시간하고 이제 거리를 알아야겠죠. 자, 근데 철수는 어때요? 시간이 굉장히 짧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엄청 짧고. 거리는 또 엄청 짧네. 그러면은 평균 속력은 철수가 0보다 더 작다고 할 수 있냐? 라는 거는, 이거는 뭐 숫자를 대입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얘는 숫자 대입 문제구나. 계산 문제구나. 옆에다 적어보세요. 이거는 결국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 계산 문제구나.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죠, 그죠? 계산 문제. 사실은 여기서 실수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어쨌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평균 속력 철수는 30분, 30분이라고 쓸게요. 30분. 거리는 1km, 1km, 1km. 그 다음에 네, 0이는 40분. 근데 2km. 우와, 엄청 크다. 0이 너무 먼 거리를 가네요. 그러면은 이제 0이가 더 큰 거네. 그죠? 아, 0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네. 그래서 평균 속력은 철수가 더 작은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자, 평균 속도는 속력하고 다르죠? 이거는 이제 변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델타 S. 즉 변이를 따져야 됩니다. 변이. 근데 변이는 아까 얘기했죠? 같다고. 그래서 아, 변이는 지금 똑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B금을 칩니다. 같을 때는. 똑같구나. 그 다음에 똑같구나.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봐야 되는데 시간이 초수가 훨씬 이제 작게 걸렸죠. 아까 이제 30분 걸렸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작으니까 아하, 이제 평균 속도는 더 큰 걸로 그래서 철수가 더 크다. 네, 맞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도랑 이제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변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이것도 별표 쳐놓으시고요. 뭐 기본적인 문제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틀리고 네, 질문하고 뭐 계속 그래요. 자, 그 다음 12번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그림은 보트 AB가 폭이 400m인 강을 지난다. 이거는 이제 강 건너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있으신 분들은 강 건너기 문제다라고 네, 좀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속의 동쪽으로 4m/s인 강을 지점 P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건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다. 이때 보트 A, B는 보트 A와 B의 속력은 각각 4루트2랑 4m네요. 그죠? 속력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뱃머리의 방향은 강물이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각각 45도. 그러니까 그림 보시다시피 A는 45도, 그 다음에 B는 그냥 똑바로 이제 노를 저었다. 뭐 이런 거네요.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B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데 B는 이제 똑바로 이렇게 노를 젓긴 했잖아요. 근데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절대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강물 속도까지 이제 벡터 합이 되기 때문에 B는 무조건 대각선으로 가는 거고, 오히려 A가 재밌죠. A는 이제 45도로 노를 젓잖아요. 45도로. 그래서 A는 45도로 이렇게 노를 젓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강물이 정확하게 또 얼마가 흐르냐면은 4m/s로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를 합칠 때는 뭐 다 알다시피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일 때 합치는 방법은 삼각형법이라고 해서 테일에서 그 다음에 헤드까지 화살표를 이렇게 긋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예요. A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강물 속도랑 자기 속도랑 다 더한 거. 그럼 이건 얼마냐? 피타고라스 정리니까 이게 4m/s인 거지 뭐. 그래서 A는 4라는 속도로 이게 쭉 건너간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A는 400m를 건너가니까요. 4의 속도로. 그럼 몇 초 만에 건너가느냐? 나누기 하면 되죠. 그죠? 100초 만에 건너가는 거지 뭐. 그래서 A가 이제 건너가는데 건너가는데 걸린 시간은 네, 400을 4m/s로 나눈 네, 100초 이렇게. 자, 이때 동시에 출발을 했다. 동시에 출발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오고 가장 핵심적인 용어들 중에 한 명이죠. 동시. 자, 이때 옳은 곳을 골라봐라. 이제 공기저항은 다 무시한다. 강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 아까 얘기했죠. A는 100초, 그죠? 위에 계산했던 것처럼 A는 100초. A는 100초. 그 다음에 B를 계산해야 되는데 B는 이게 강물이 또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B는 이렇게. 자, 그래서 B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더라. 근데 이제 B의 원래 속도가 이제 뱃머리가 4m/s가 있는데 강물이 또 4m/s가 있으니까 얘는 정확하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0m잖아요. 그러니까 400m에 대해서 45도로 가면은
1대 1대 루트 2니까 이게 400 루트 2m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는 자기 속도 4m/s랑 강물 속도랑 합쳐지니까 이제 4 루트 2 m/s고. 그럼 결국은 이제 A도 그리고 이게 B도 걸린 시간은 이 두 개 나누면 되겠죠. 나누면 또 100이네 100. 그래서 TB는 100이다. 길다라고 한 거는 일단은 어쨌든 이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기가 막힌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B가 이게 대각선으로 가니까요. 되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를 되게 빨리 찾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보세요. B가 이렇게 가잖아요. 위로. 근데 강물이 흐르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죠? 이렇게 간단 말이지. 이렇게. 근데 어차피 강을 건너는 거는 어떤 성분이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B가 이렇게 이쪽으로 향하는 4m/s예요. 강물은 무만 역할을 해요. 건너는데 도와줘요? 아니면은 하류로 떠내려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치? 강물은 하류로 떠내려 보내는 역할만 하는 거지. 실제로 강을 건너는데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B의 북쪽 방향 속도인 거죠. 근데 그게 4m/s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푸냐면은 이제 얘가 4m/s로 북쪽으로 400m를 건너는데 B는 이제 4m/s에 이제 건너는 시간, 건너는 속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똑같이 100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아까 했던 것처럼 대각선을 다 일일이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건너려면은 건너는 속도 성분만 필요하지 강의 속도는 영향 안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벡터를 분해하는 우리가 이유거든요. 벡터를 x 성분, y 성분 나눠서 분해하면은 요런 문제 풀 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나중에 시험장 가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보트 A에 대한 B의 속도는 동쪽으로 4m/s이다. 보트 A에 대한 B의 속도.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제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그 A가 강물의 속도가 더해지잖아요. 그래서 뭐 좀 모호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강물의 속도가 더해져서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45도로 갔다가 강물의 속도가 더해지니까 얘가 이제 위로 4m/s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A의 R자 네트 4m/s. 근데 B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북쪽 방향으로 가긴 갔는데 이게 강물이 더해져서 4루트 2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B의 R자 4루트 2 m/s. 그러면은 A가 봤을 때 B는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A가 이제 주인공이죠. 목적어죠. 아니 그 주어죠, 주어. 그래서 A가 봤을 때니까 A가 본 걸로 치고 이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그어 주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찰 아저씨가 도둑놈을 잡을 때 어떻게 봐요? 도둑놈을 잡잖아요. 잡으러 뛰어가잖아요. 도둑놈,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면 눈에서 뭐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레이저가 이렇게 쭉 나간다고 보면 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주어에서 목적어적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이게 이제 상대 속도인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뒷벡터에서 앞벡터 쪽으로 화살표를 긋는다.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값이 얼마냐? 이 값은 결국 또 4m/s인 거지 뭐. 그래서 동쪽으로 4m/s다 해서 니은은 이제 맞는 거죠.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풀려면은 그냥 아싸리 처음부터 강물의 속도를 배제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둘 다 강물의 속도는 똑같이 받으니까. 그래서 강물의 속도 빼버리고 그냥 B는 A는 이제 요렇게 가고 4로 뒤로 가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위로 4로 가고 그러면 어차피 네, 화살표는 항상 이제 주어에서 목적어죠. 이렇게. 그러면 결과는 이제 똑같이 4라고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니은은 맞더라. 네. 그래서 이 문제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아셔야지 XY 성분을 성분별로 나눠서 분석하는 이유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디귿. 지면에 대한 A의 절대 속도는 얼마냐? 자, 지면은 어차피 정제 있잖아요. 지면에 대한 이 질문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는데 자, 실이 들어가. 참.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 지면에 대한 보트. 지면은 정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트의 절대 속도가 얼마냐?
그러니까 또는 지면에서 봤을 때 보트의 알짜 속도가 얼마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트의 알짜 속도는 A 보트의 알짜 속도는 원래 자기 자신 속도가 4루트 2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강물 속도 4가 있으니까 합쳐서 4거죠. 4. 네. 그래서 4로 고쳐주시면 돼요. 이거 틀렸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트 B는 Q로부터 동쪽으로 4m인 지점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Q로부터 B가 얘가 결국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쭉 대각선으로 가는데 이 가게 될 때 결국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 도착하느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떠내려간 거리다 그래요. 떠내려간 거리. 떠내려간 거리. 그럼 떠내려간 거리도 계산 어떻게 하느냐, 떠내려가는 거는 누구 때문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B의 속도예요? 아니면 강물의 속도예요? 강물의 속도죠. 그래서 강물의 속도를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강물의 속도가 4m/s고요. 떠내려간 거리 4m/s. 그 다음에 시간은 100초 걸린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100초라고 했었어요. 100초. 그래서 400m를 떠내려간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걸로. 그래서 이제 니은 디귿이 맞는 걸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12번까지 끝내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에 13번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